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이민재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살림이 어렵다는 분들 많으시죠?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나라 살림을 어떻게 꾸릴지, 돈을 어디에 얼마나 쓸지 예산안을 내놨는데요. 고강도 긴축 기조를 적용하면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습니다. 그런데도 지원을 늘린 분야도 있는데 바로 우리 생활과 밀접한 영역들입니다. 핫키워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이렇게까지 긴축 기조를 적용한 게 2005년 이후 처음이라죠. 네, 맞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2.8% 늘어난 656조 9천억 원으로 잡혔는데 최근 20년 들어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우선 세금이 생각보다 훨씬 덜 거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7월까지 지난해에 비교해서 덜 거친 국세가 약 43조 원이나 됩니다. 하반기에 들어서도 세수 감소폭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좋지 않은 데다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모두 줄여준 탓인데요. 그래서 정부도 지출 다이어트에 나선 겁니다. 나라 살림이 어려워도 국가가 꼭 지원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어떤 것을 늘렸을까요? 네, 우선 정부는 연구와 개발 분야의 내년 예산을 25조 9천억 원으로 5조 2천억 원, 무려 16.6%를 줄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마련한 예산으로 저소득층과 노인, 청년층에 대한 지원은 강화했는데요. 우선 취약계층에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13.2% 늘렸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월 21만 3천 원 늘어난 183만 4천 원을 받게 되도록 한 건데요. 지원할 수 있는 기준도 중위소득 32%까지 확대해서 지원 대상도 4만 가구가량 늘립니다. 두 번째로 눈여겨볼 세수 증액 어떤 분야인가요? 네, 요즘 나라의 최대 걱정 중 하나가 바로 저출산이죠. 최근 미국의 한 석학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 현황을 듣고 보인 반응, 바로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입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인 0.78명을 보고 한 발언인데요. 2분기 합계 출산율 그보다 더 떨어졌는데도 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예산도 올해보다 25.3% 늘어난 17조 5,9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만 0세 부모에게 월 70만 원씩 지급됐던 부모급여가 100만 원으로 올랐고요. 그간 1년이었던 육아휴직 급여 기간은 내년 하반기부터 1년 6개월로 연장됐습니다. 그런데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주거 문제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계획된 게 있나요? 네, 올해 아이를 낳는 경우 연봉이 1억 3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주택 구매나 전세 자금을 최대 5억 원까지 저금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산 9조 원이 배정됐고요. 그리고 신생아 특공도 생겼습니다. 특공이라고 하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 계층에게 특별 공급을 해준다는 걸 줄여서 특공이라고 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예산안이 발표되면서 함께 나온 사업인데요. 최근 2년에 임신과 출산한 가구가 내 집 마련을 좀 쉽게 하겠다는 계획이 꾸려진 겁니다. 기존에는 이런 정책들이 혼인을 한 가구에만 지원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그걸 묻지 않고 신생아가 있는 가정이라면 지원하는 겁니다. 공공과 민간 다 합쳐서 7만 가구 정도가 신생아 특공에 배정됩니다.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데요. 저출산 대책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예산안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내년 병장 월급이 정부 지원금을 포함하면 대폭 인상됩니다. 병장 월급은 올해 100만 원에서 내년 125만 원으로 오르는데 여기에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내일 준비 지원금도 월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모두 합치면 병장 월급은 165만 원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네, 정부는 필요한 지출 분야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의 예산을 많이 늘렸는데요. 경제 회복과 재정 건전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이민재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